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4.13 총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출퇴근길에 지역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후보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이번 총선에서 부산은 18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오늘 부산나우는 4.13 총선 특집으로 부산 지역 총선 전망과 함께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안철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새누리당 텃밭에 야권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번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회 심판론이나 혹은 야당 심판론 그런 것보다는 야권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 그쪽이 좀 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구도는 야권에게 유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여당이 우세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야권 연대도 사실상 끝이 났고요. 실패로 돌아간 거죠. 자, 18개 선거구 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선거구들이 있습니다. 격전지들을 보면서 오늘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산 선거구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두 여성 후보가 격돌하는 사상구입니다. 박근혜 퀴즈 그리고 문재인 퀴즈의 대결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큰데요. 이 두 후보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머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던 사상구. 새누리당에서는 손수조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19대 총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발탁된 이후 박근혜 기도로 불리는데요. 아버님 여기 사랑해요 하면 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와 맞붙었던 손수조 후보. 이번 총선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박근혜 퀴즈, 문재인 퀴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어떤 선거가 그렇듯이 현재 일꾼에 대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요. 여기 부산 사상구는 문재인 의원님이 지난 4년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의원님과 저의 리턴 매치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키드라 불리는 배재정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인 배재정 후보. 19대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추천으로 비례대표로 발탁됐고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 한번 찍을. 문재인 전 대표가 배재정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상구 선거전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문재인 키드라고 이름을 붙인 언론을 봤습니다. 네, 제가 24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그래서 키드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상을 위해서 뛸 일꾼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사상 예산 738억을 따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상을 위해서 열심히 뛸 인물 배재정입니다. 배재정을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손수조 후보는 문재인 의원과의 리턴 매치다. 그리고 배재정 의원은 사람을 보고 뽑아달라. 이 인물론을 내세우면서 이 두 사람이 비슷한 듯 대리전에 임하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퀴즈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만 사실은 언론에서 붙인 것이고 실제로는 아무래도 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당시 박근혜 대표가 거의 직접 지명하다시피 해서 사상구의 사실 문재인 후보의 저격수로 배치되었던 그런 경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친박 측에서 강력하게 전략 공천을 통해서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후보의 후광을 받은 제일 많이 받은 후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배재정 후보의 경우에도 지난 총선에서 이 문재인 의원의 직접 발탁해서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시킨 그런 경력이 있고 이번에도 역시 사상구를 바로 지역구 승계라는 형태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본인들은 어떻든 간에 박근혜의 영향력이 가장 센 후보, 예. 또 그 문재인의 영향력이 가장 센 후보, 이런 의미로 두 사람을 지금 대리전이다 하는 형태로 지금 그 격돌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입문 과정에서 이 두 거물급의 후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예. 두 사람의 후광이 그 각 후보들, 뭐 본인들은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각 후보들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손수호 후보에 밀려서 낙선한 장제원 후보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거의 압도적인 1위를 또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만약에 경선 같은 걸 했으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에 따른 본인의 불만도 있겠지만 또 그 지역 구민들의 그 동정표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에서는 무엇보다 이 지역구를 다지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지역 민심 대결을 펼친 곳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사갑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허남식 전 시장을 꺾으면서 이변을 연출한 김척수 후보, 그리고 국정 운영과 중앙 정치 경험을 내세운 최인호 후보가 맞붙는데요. 이 두 후보들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민심을 두고 대결을 펼치는 사하갑.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데요. 새누리당의 김척수 후보. 공천 경선에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선 시의원 출신인 김척수 후보. 비교적 정치 경력은 짧지만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쌓았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입니다. 이번에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히 이 지역의 시, 구의원 5명과 함께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지금까지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지역을 돌면서 지역민과 민원을 청취했었고 주말에는 운동 동호인들과 산악회를 직접 만나면서 끈끈한 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야권 대표 주자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윤호 후보. 19대 총선에서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에게 불과 2천여 표 차이로 석패할 만큼 견고한 지역 지지층을 갖고 있습니다. 화이팅! 한 번! 화이팅! 힘드신데 일단 다 쓰시고. 최인호 후보는 바닥 민심을 강조하며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사하구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2파전이 뜨겁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성악산에서 구민들과 함께 등산하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고요. 평일날에는 시장이다, 상가다, 또 아침에 출근 인사 등 정말로 밑바닥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발로 뛰는 그런 선거 준비를 해왔고 전국 최초로 저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었습니다. 국민의당과 우리 당 후보, 저 최인호로 단일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 단일 후보의 여세를 몰아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필승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실제로 어떤 평가를 받는 후보들입니까? 네. 김척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로 그 정당 활동을 주로 해왔고 그런 끝에 지금 이제 시의원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사실 처음에 출마할 때는 다른 후보들 뭐 허남식 후보나 김장실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약체일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예. 뜻밖에도 지금 그 경선에서 아주 그 조직표가 그 단단하신 것 같고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지역에서 그 몸으로 이 얻은 표가 역시 그 많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인호 후보는 그 뭐라 하더라도 이제 그 부산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죠. 예.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야당의 불모지에 자기가 지역 활동으로 승부를 걸겠다 하고 역시 최인호 후보도 아주 그 지역 다지기에 그동안 온 힘을 기울여 왔던 그런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척수 후보가 경선에서 정말 허남식 전 시장을 꺾으면서 파란을 일으켰어요. 그야말로.
어떤 이유에서 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 친박 허남식 후보를 친박 진영에서 특히 현기환 정무수석 같은 분이 이제 사실 밀어서 본인의 이 이름도 명성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전략공천 쪽을 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 김척수 후보가 이제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탈당하고 무소속 가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마도 경선을 가더라도 허남식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하고 경선을 붙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인호 후보의 경우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유일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부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당선 가능성 1위로 또 꼽히고 있어요. 네, 그만큼 기대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19대 총선에서 이미 문대성 후보하고 아주 접전을 벌였죠. 지역 기반을 워낙 열심히 닦았기 때문에 그때도 3.5% 정도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지금 또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척수 후보와 또 아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경력도 화려한 데다가 또 지역 민심까지 잘 다져놔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김척수 후보만큼이나 지역 기반은 탄탄할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 격전지로 뽑아본 사상과 사갑 이 두 곳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선거구라는 건데요.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부르는 이곳에는 5개의 선구가 있습니다. 어떤 선거구들이 있고 또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의 힘이 센 부산에서 야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있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5개 선거구, 이른바 낙동강 벨트입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후보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북강서 갑. 이번이 3번째 리턴 매치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강서을에서는 새누리당 김도우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후보, 국민의당 정규룡 후보가 맞붙습니다. 지난 총선 때 문성근 후보를 앞세웠던 야당. 이번에는 오랫동안 지역을 다져온 정진우 후보를 내세워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무소속 장재원 후보의 3파전이 치열한 사상.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재원 후보의 돌풍이 거셉니다. 민심 대결을 펼치는 사하구 갑에서는 새누리당 김척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 그리고 3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지역구를 잘 다져온 여야당 두 후보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사하구 을에서는 새누리당 조경태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창석 후보, 국민의당 백완구 후보와 정의당 유홍 후보, 그리고 무소속 2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당을 바꿔 4선에 도전하는 조경태 후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의 새 얼굴 오창석 후보가 분발 중입니다. 자,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는 곳, 부산 혈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전재수 후보가 맞붙는 북강서갑. 벌써 3번째 대결입니다. 18대 19대 이어서. 이렇게 계속 팽팽했습니다만 그 표차가 서서히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전형적인 그 엘리트 정치인이죠. 검사 출신으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하다 바로 이제 재선을 하는 그런 그 엘리트 출신의 정치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그 지역에 상당히 그 신망과 기반을 갖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전재수 후보는 역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이나 부속실장을 지낸 그런 경력을 가지고 바로 이제 역시 야당 불모진 부산에 도전하겠다 해서 자기 쭉 어릴 때부터 활동을 했던 북구로 가서 지금 그동안 북구청장 또 지금 3번째 계속
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이 서로 약간씩 다른 이 컨셉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파고들고 있고, 특히 그 전재수 후보도 역시 만만치 않은 인화력으로 상당히 사람들에게 그 호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점점 알려지면서 지금 좀 전 말씀하신 대로 점점 표차가 지금 줄어들어서 예. 지금 이번에는 급기야 지금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까지 예. 나은 것 같습니다. 낙동강 벨트 역할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낙동강 벨트가 부산으로 치더라도 이 서부 쪽이고 예. 동부 쪽에 비해서 상당히 좀 덜 발전됐다라고 네. 알려졌던 곳이고,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뭐 정부나 혹은 부산의 그 여당에게 대한 그 불만들이 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해서 이 야권이 좀 세력을 키워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예. 실제로 많이 키워졌던 곳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그 김해 쪽에서는 그 낙동강 벨트 위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아직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김해 네. 쪽은 양산 쪽도 지금 상당히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쪽 그 북강서부터 지금 사하까지 이렇게 쭉 상당히 그 선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 대개 다 이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 낙동강 벨트라는 것이 부산의 그 선거판에서 거의 유일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부산 총선의 경우 특징적인 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당 후보가 단 한 명도 물갈이가 되지 않았고, 야당 또한 그 물갈이 비율이 높지가 않아서 지난 19대에 이어서 리턴 매치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어딘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또 한 번의 재대결을 앞두고 있는 남구을. 새누리당에서는 서영교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김무성 대표가 불출마를 결심하면서 긴급 투입되어 당선됐었는데요. 많이 파시고요. 예. 수고하셔. 많이 파시고요. 정치 잘할게요. 서영교 후보는 초선 때 다져놓은 정책 청사진을 재선 때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남구을 지역의 미래와 대한민국 정치의 앞날을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회기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선거운동이 늦은 만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번 선거에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파이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출신의 박재호 후보가 출마합니다. 17대 총선 이후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인데요. 야당 불모지에서 지역 밀착형 정치를 해온 만큼 이번 총선에서 대반전을 노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사람 좀 보고 찍어주이소. 이제 사람 좀 보고 지난 총선 당시 이번에는 서영교 의원을 상대로 불과 5천여 표 차이로 낙선했던 박재호 후보. 이번 총선이 마지막 도전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리턴 매치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는 근본입니다. 기본이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건데요. 뭐 전략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저 새누리당처럼 구의원 숫자가 4대 4입니다. 그래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저만큼 열심히 해주고 있고, 저도 또 새로운 각오로 마지막을 임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은 재선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지역구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고, 박재호 후보는 그야말로 3전 4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영교 후보의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이 지금 그 대권 후보 중에서 예. 유력한 중의 한 분이니까 예. 그런 영향력이 살아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지금 역시 이제 박재호 후보는 그동안 역시 이제 청와대 그 행정관 비서관을 지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역시 지역에 와서 이제 뿔을 내리겠다 해서 지금 뭐 여러 번 도전을 하고 예. 있는.
남구을 외에도 앞서 보신 박민식, 전재수 후보가 맞붙는 북강서갑 등 총 5개 지역에서 지금 리턴 매치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곳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부산 진갑 같은 경우 원래는 지난 총선에서는 아주 이 두 후보 간의 여야 후보 간의 격차가 아주 미미했던 지역입니다. 예. 물론 그때는 뭐 삼자구도였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 정건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고 탈락함으로써 나성민 후보가 이제 한숨 돌린 셈이고, 네. 그래서 나성민 후보가 그 전략통으로 알려졌는데 뭐 어쨌든 지역 기반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졌던 모양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산 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시당위원장이고 사실상 이제 부산 야권의 그야말로 대표주자. 예, 지난번에는 그 부산시장 후보로까지 나섰는데 김영춘 그 후보가 지금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역시 이쪽도 그 약간의 그 야당 바람이 불어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물들의 물갈이가 적어서 정말 뻔한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전망과 또 우려가 있습니다. 가까운 대구와 비교했을 때도 부산 지역이 물갈이가 훨씬 적은데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역대 선거에서는 항상 그 현역들에 대한 물갈이가 있어 왔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정당의 뭐 개혁의 의지 같은 걸 좀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그 현역들이 거의 전부 공천을 다 받은 셈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글쎄요, 뭐 부산의 현역들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새누리당 측에서는 그게 이제 상향식 공천을 해서 네. 경선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되는데, 글쎄 뭐 그래서 다 그 뛰어난 분들이어서 다 공천됐으면 네. 부산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 혹시라도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측에서 걱정하듯이 부산은 대구보다도 더 이번 선거가 긴장감이 없는 선거였기 때문에 네. 별 걱정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막 야권이 약체라고 보고 또 거기다가 분열되고 뭐 이러니까 안심하고 거의 뭐 이 현역들을 전부 예. 공천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만약 맞아 떨어져서 부산이 역시 긴장을 하지 않아도 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계속 그런 이미지로 남을까 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정당의 부산시당 위원장들을 만나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부산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내건 새누리당. 글로벌 해양 도시를 통한 행복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5대 분야 20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부산이 새누리당의 텃밭인 만큼 어느 때보다 표심을 단단하게 다지겠다며 선거 전략을 밝혔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표를 얻는 전략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보다 겸손한 마음, 또 보다 낮은 자세, 한마디로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풍덩 뛰어들겠습니다. 부산 부활을 슬로건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독점 체제를 무너뜨려야 부산이 변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교육 등 4개 분야 100여 개 공약을 내놨습니다. 18개 선거구 가운데 6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부산의 정체된 현실을 고발하면서 부산 신공항을 포함해서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낼 그런 정책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의 변화와 부산 부활의 염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슈 전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를 깨는 대한정당으로 나선 국민의당. 4.13 총선을 정권 교체와 야당 교체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치 개혁을 통해 제2도시 부산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국민의당. 18개 선거구 가운데 6곳에 후보자를 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중산층, 자영업자, 셀러리맨을 위한 정당입니다. 공정성장과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정당,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당,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정당이 되고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민생의 삶의 질은 올리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꼭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진보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김해공항 확장과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폐기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금정구, 기장군 등 총 4곳의 후보를 등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당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은 미래 정치를 열어갈 정당입니다. 부산에 4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성심성의껏 후보를 냈고요. 민생제일정당으로서 미래 정치를 열어갈 후보들입니다. 길거리에서 노란 잠바를 입은 정의당을 보시면 지지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을 위하여 부산 시민의 한 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뻔한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시민들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고 좀 관심이 적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를 해야 될 텐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또 그 현역 의원 그 100% 공천 문제 이런 것들이 부산이 지금 정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심지어 대구보다도 잘못하면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부산 정치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도 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또 우리가 살펴보듯이 몇 군데는 또 그런 꿈틀대는 그런 지역들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그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후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투표해서 당선되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네. 그것으로 됐고 만약에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안 되더라도 그 후보의 그 정당 득표나 혹은 후보의 득표율을 높여주는 것이 예. 다음을 위해서라도 힘을 서로 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역시 그 투표장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산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안철현 교수와 함께 부산 지역 초선 전망과 함께 격전지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총선 당일날 선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장소를 확인하시고 미리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부산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현명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